안녕하세요. 구독 누르세요. 안 누르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영광 다 봤나요? 안 봤으면 뒤로 가서 영광 보고 1강 보도록 합니다. 1강은 몽골과 맞선 고려 사람들입니다. 이제 고려가 몽골을 어떻게 물리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항복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은 여러분이 떠오르는 칸이 있는데 바로 징기즈 칸이 이 시기에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이 시기에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그 국가는 당연히 이제 자기 아래에 있는 고려를 공격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와 몽골 사이에 껴있던 거란을 함께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때 고려 또한 이 제의를 받아들여서 함께 공격해서 거란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이제 몽골은 더 이상 고려가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무언가의 선물을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고려는 당연히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만히 있다가 선물을 많이 주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게 좋지 않겠죠. 그래서 고려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조금 쪼기 위해서 자기의 사신인 저고려라는 사람을 고려에 파견합니다. 당연히 고려는 어이가 없겠죠. 왜? 갑자기 사신을 보내니까. 그래서 고려의 반응은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고려에 온 사신인 저고려가 돌아가는 길에 북한에 어떤 강이 있죠? 그렇죠. 북한에는 압록강이 있죠. 압록강 근처에서 저고려가 죽게 되는데, 이 사건을 바로 저고려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몽골은 당연히 누구를 의심할까요? 그렇죠. 몽골은 이제 고려를 의심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고려는 이제 빡치기 시작하죠. 과연 범인은 누굴까요? 범인은 바로 첫 번째 용의자는 당연히 고려입니다. 몽골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저거야 죽었으니까 이걸 조사하려고 단체를 보냈는데 너희가 왜 활을 쏘냐, 그것 때문에 나는 너희 못 믿겠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고려는 반박을 하죠. 그게 아니다. 나는 너희 옆에 있는 부족인 여진족이 너희나 옷을 입고 온 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아니라 여진족이라고 생각하고 활을 쏜 거다. 그리고 너네는 원래 두만강으로 왔는데 왜 이번에 압록강으로 왔지? 그러기 때문에 난 이것 때문에 더 헷갈렸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몽골도 할 말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동진이 있었는데 원래는 친했어. 근데 이 국가가 틀어지니까 나는 원래 두만강이 아니라 압록강으로 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강력한 용의자는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은 고려를 침입할 명분이 없었어요. 명분이. 그래서 그 명분을 만들려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사신을 죽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료, 역사적 기록에는 누가 죽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신은 왕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신이 죽은 거는 국가 간의 교류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은 이 저고려의 사건을 통해서 명분을 얻었고, 그 명분을 통해서 이제 고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고려가 먼저 1차 침입으로 당하니까 이제 당시 고려의 정권은 어떤 정권이었죠? 그렇죠. 우리 서훈이가 말한 것처럼 고려는 당시에 무신 정권이었습니다. 무신 정권은 몽골이 강하니까 이제 싸우지 않고 당분간은 평화롭게 지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화해를 시도합니다.
이에 몽골은 자기 나라에 한 관리를 보냈는데 그 관리는 다루가치였어요. 다루가치라는 거는 몽골이 다른 지방을 정복할 때 그 지방을 간섭하고 감독하기 위한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고려에 약 72명의 다루가치를 파견하죠. 그 당시에 이제 몽골의 원수 사르탁이 항복의 평화의 조건으로 말 2만 필, 군복 100만 벌, 수달 2만 개, 그리고 왕족을 보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려는 절대 한 번도 다른 나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군복, 수달, 왕족 다 깎아버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얘네는 항복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 무신 정권이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는 게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원래 고려의 수도가 개경이었는데 다른 곳으로 수도를 옮겨서 몽골에게 다시 싸우기 위한 한 발짝 뒤로 가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 정권은 수도를 어디로 옮겼을까요? 그러면은 수도를 어떤 것으로 옮겨야 더 안전했을까요? 바로 몽골은 바다가 없기 때문에 다 육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 정권은 육지가 아니라 개경 근처에 있던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서 육군에 강한 몽골에 저항하고, 또 당시 고려는 세금이 땅으로 온 게 아니라 바다를 통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해, 서해를 거쳐서 돌아오는 길목이 바로 강화도이기 때문에 세금도 얻기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 바로 강화도였습니다. 이 강화도에서 이제 무신 정권이 뭘 합니다. 바로 거란 때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는 유물인 팔만대장경을 만들어서 부처님의 힘을 이용한 몽골 저항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몽골은 여기 지도에 나온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방어를 하고 가장 먼저 첫 승리를 한 인물이 박서라는 인물입니다. 박서가 이때 저항을 하는데 그 당시에 쳐들어온 몽골군 장수가 이런 말을 해요. 내 평생에 이렇게 거세게 저항한 군대 처음이다. 그만큼 고려의 군대가 강력했을 수도 있고 그만큼 더 몽골에 대한 저항이 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대사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끝판왕인 살리타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고려에는 당시 처인성이라는 곳에 승려인 김윤후가 있었어요. 김윤후는 이 당시 처인성에 고위 관리와 하위 관리 그리고 나머지 잘 사는 사람들이 몽골이 온다니까 다 도망가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일반 하층 백성과 노비였는데 김윤후는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노비들의 문서를 불태우는 거죠. 그래서 노비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서 몽골군을 막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노비들과 함께 싸웠던 김윤후는 살리타를 죽이고 높은 등급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잘 싸웠던 고려의 백성들은 왜 싸웠느냐? 당시 정권이었던 최씨 무신 정권이 백성을 버리고 자기들은 강화도 도망가고 백성은 산에 숨던지 말던지 섬에 가던지 말던지 상관 안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지켜야 하고 국가에 버림받은 거죠. 하지만
최씨 정권은 강화도에서 배로 오는 세금도 얻고 또 자기 아래에 있는 병사, 즉 호위병들을 통해서 몽골이 쳐들어오는 강화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가수, 즉 악공들을 초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은덩어리도 주면서 엄청 신나게 놉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은 암에 걸릴 것 같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는 고려는 결국에 몽골에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왕이었던 왕의 아들, 즉 태자가 몽골의 당시 칸인 뭉케한테 가요. 근데 가는 길에 그 칸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태자라면은 어떠한 결정을 했을까요? 당시 그 뭉케 칸의 후계자는 아릭 부케와 쿠빌라이가 있어요. 쿠빌라이. 근데 그 둘 중에 한 명한테 줄을 잘 서야지만 자기와 고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 태자가 가는 길에 그 둘 중에 한 명인 쿠빌라이를 만납니다. 근데 이 쿠빌라이는 태자를 보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원래 이 쿠빌라이가 더 후위자가 됐는데 불리한 조건에 있는데 당시 고려의 왕의 아들 태자가 한테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때 쿠빌라이는 이런 말 합니다. 고려는 말리나 되는 굉장히 큰 나라다. 그리고 일찍이 당 태종이 공격을 했는데 항복을 못 받았어. 근데 그 나라의 세자가 나한테 왔다. 이건 하늘이 내린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당 태종이 우리 같이 본 영화에서 어떤 성에 쳐들어오죠? 그렇죠. 안치성에 쳐들어오죠. 이때 당 태종이 그 양만춘 장군의 활을 눈에 맞고 항복을 한 걸 봤을 거예요. 이 쿠빌라이는 고려가 고구려를 이은 국가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한 겁니다. 쿠빌라이의 속마음은 이랬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태자가 실제로 칸이 된 쿠빌라이한테 줄을 서게 되고 또한 쿠빌라이도 태자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두 국가는 이제 서로 관계가 더 심화되고 더 돈독해지고 나중에 그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몽골에 저항했던 군대가 있어요. 바로 삼별초라는 군대인데요. 삼별초는 신의군, 좌별초, 우별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항복을 한 고려 상태에서 몽골에 저항했을까요? 바로 이들은 최씨 정권의 군사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항복을 한 고려는 이제 강화도에서 원래 수도였던 개경을 가야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항복한 고려, 개경으로 간다면은 이들은 죽은 목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서라도 이들은 저항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들은 강화도에 있다가 몽골의 공격으로 우리 전남 진도까지 내려옵니다. 왜 그 많은 곳 중에 하필이면 진도일까요? 첫 번째, 우리 여기 남해에서 진도를 꼭 거쳐야지만이 수도까지 세금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길목에 진도가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을 얻기 굉장히 좋은 것이 바로 이 진도였어요. 그리고 여기 지도를 보면 진도 안에 평야가 많죠. 그리고 땅도 좀 크고 그 당시에 진도 국민 또한 이 삼별초를 호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삼별초가 진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항지로 제주도를 고르면서 삼별초의 저항은 끝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봤는데요. 모르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학생부실로 와서 질문하세요.